저는 올해 68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내고 이제는 7살 손자 돌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아침도 그랬어요. 우리 손자가 밤새 열이 나고 기침을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물수건으로 이마도 닦아주고 이런 게 할머니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며느리가 일어나더니 제가 손자 약국에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아픈 민준이는 제가 알아서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 톤도 그렇고 마치 제가 무슨 방해나 되는 것처럼요. 저는 그냥 손자가 아프니까 걱정되어서 그런 건데 말이에요. 얘야, 내가 뭘 간섭했다고 그러니? 내 손주가 아픈데 할머니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더니 며느리 얼굴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나를 세우는지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민준이 밥 먹을 때도 옷 입을 때도 뭘 할 때마다 끼어드세요. 저도 엄마라고요. 아,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언제 끼어들었다고. 그냥 손자가 예쁘고 걱정되어서 돌봐주는 건데 그게 간섭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이런 소리 들어도 그냥 핸드폰만 보고 앉아 있고 정말 속상했어요. 며느리는 결국 민준이 손을 잡아 끌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말까지 던지면서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40년 넘게 살림하고 아이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 경험마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들을 키울 때는 혼자서도 다 해냈는데 이제 와서 손자 하나 제대로 못 돌본다고 취급받으니 정말 서러웠어요. 며느리가 나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뭘 해도 간섭이라고 하고 참견하지 말라고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말씀드린 그 일 이후로 정말 큰일이 났어요. 며느리가 정말 선을 넘어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민준이 데리고 병원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잘못 받아온 거예요. 소아과에서 받은 약인데 용법을 제대로 안 듣고 온 건지 설명서도 없이 그냥 약봉지만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얘야, 이 약 어떻게 먹이는 거야? 하루에 몇 번이고 식전인지 식후인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시작이세요. 제가 병원도 못 다녀와요? 어머니는 정말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는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항상 그러시잖아요.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고 믿지도 못하고 그럼 어머니가 다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팔을 확 밀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렸거든요. 다행히 소파에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얘야,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하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때릴 기세였어요. 제가 얼굴을 감쌀 정도로요. 다행히 그때 아들이 들어와서 며느리를 말렸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며느리 눈이 완전히 돌아있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아들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치니까 며느리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사과는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밤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며느리가 저한테 손을 들 뻔했다는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더 속상한 건 며느리가 민준이 약을 제대로 못 먹여서 밤새 열이 더 오르더라고요. 결국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해열제 먹이고 물수건 갈아주고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침까지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한테 내 아내가 어제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엄마도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 애가 얼마나 철없는지 제대로 깨닫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며느리지만 나름대로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우리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김선우 언니예요. 저보다 2살 위인데 정말 속 깊은 분이거든요. 선우 언니가 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묻더라고요. 역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그런지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선우 언니가 자꾸 물어보시니까 결국 다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어제 저한테 손을 들 뻔했던 일까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우 언니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손을 들려고 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선우 언니도 며느리를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나름 예의 바른 것 같았는데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고는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순자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며느리가 선을 완전히 넘었어. 그런데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더 얕보이는 거야. 선우 언니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계속 참고만 있으니까 며느리가 더 함부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며느리인데 너무 심하게 하면. 이렇게 말했더니 선우 언니가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야, 박순자. 너 정말 순진하다. 누가 심하게 하라고 했어? 똑똑하게 해야지. 며느리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야. 선우 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도 알잖아. 며느리가 요즘 얼마나 자신만만해 하는지. 시어머니 도움 없이도 다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잖아. 그럼 정말로 혼자 다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아, 그 말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맞더라고요. 며느리가 항상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혼자 해보라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 하고 물었더니 선우 언니가 머리를 굴리시더라고요. 일단은 며느리가 평소에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생각해봐. 그리고 너는 도와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는 척 연기하는 거야. 그럼 며느리가 혼자 처리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정말 머리 좋은 분이에요. 우리 선우 언니가.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준이 학교 준비물 같은 것 있을 때 너는 도와주려다가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손 떼는 척 하는 거야. 그럼 며느리가 혼자 하다가 뭔가 놓칠 수도 있고, 아,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며느리가 꼼꼼한 편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제가 뒤에서 챙겨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우야, 그런데
그게 너무 나쁜 일은 아닐까? 하고 물었더니 선우 언니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없이도 정말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잖아. 만약에 정말 잘한다면 너도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복수라고 하기엔 양심에 걸렸는데 교육이라고 하니까 그럴듯 하더라고요. 선우 언니 조언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는지 며느리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준이 학교에서 가져오는 알림장 같은 것들, 며느리는 대충 보고 말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꼼꼼히 체크해서 준비물 놓치는 일 없게 미리미리 준비해뒀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옷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는 세탁기에 돌리기만 하고 정작 깨어서 정리하고 다음날 입을 옷 챙겨놓는 건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건 식사 준비였어요. 며느리가 요리하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미리 반찬 해놓고 밥 지어놓고 며느리는 그냥 차려 먹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이런 것들을 며느리가 혼자 다 해봐야 내 고마움을 알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며느리가 간섭하지 마세요 했으니까 정말로 간섭 안 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아예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거절할 때까지 도와주려는 척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노린 게 민준이 소풍 준비였어요. 다음 주에 소풍을 간다고 알림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락도 준비해야 하고 간식도 챙겨야 하고. 그런데 며느리는 알림장을 대충 본 것 같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얘야, 민준이 소풍 준비해야 하는데 하고 미리 말해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있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 챙기나 보자고요. 그리고 빨래 정리하는 것도 슬쩍 손을 뺐어요.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 하면서 세탁기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해라 하고 그냥 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다 개어서 정리해뒀을 텐데 말이에요. 선우 언니가 또 찾아와서는 어때?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잘하고 있네.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되거든 하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갑자기 완전히 태도가 바뀌면 며느리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민준이 직접 관련된 일들만 살짝 손을 빼기로 했어요. 밥은 여전히 제가 해주고 집안일도 평소처럼 하면서 다만 며느리가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는 일들은 정말로 맡겨보는 거죠. 며칠 지나니까 벌써 조금씩 티가 나더라고요. 며느리가 빨래를 돌리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해서 세탁기 안에 옷들이 하루 종일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면 냄새가 나서 다시 돌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민준이가 할머니, 내일 소풍인데 도시락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며느리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깜빡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하면서 어머, 내일 소풍이구나. 엄마가 준비해 주실 거야 하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민준이 소풍 당일 아침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전날 밤에 허겁지겁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야 내 고마움을 알겠구나 싶더라고요. 아침 일찍 며느리가 부엌에서 도시락 싸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전날 미리 준비해뒀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로 손을 뺐거든요. 어머니, 김치는 어디 있어요? 밥은 얼마나 해야 해요?
계속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는 투가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더라고요.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냥 냉장고에 있을 거야. 밥은 적당히 해. 이렇게 대답만 해줬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직접 다 꺼내주고 도시락까지 예쁘게 싸줬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며느리가 급하게 도시락을 싸서 민준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저녁에 민준이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할머니, 오늘 도시락에 김치가 너무 매웠어. 그리고 밥이 너무 딱딱했어 하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동네 반상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파트 분여회에서 하는 모임인데 거기서 며느리가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반상회에서 각 집안 소식도 나누고 아이들 학교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요즘 민준이 어머니는 살림 정말 잘하시네요. 민준이가 항상 도시락도 예쁘게 싸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득이양양해서 아, 네. 저희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준이네 담임 선생님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머, 그런데 오늘 민준이 도시락은 좀 어떠셨나요? 아이가 많이 남기더라고요. 김치가 너무 매웠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확 빨개지더라고요. 방금 전에 자신 있게 말한 게 무색해진 거죠. 다른 어머니들도 아, 그래요? 하면서 쳐다보고 더 웃긴 건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아, 그게 평소에 어머니가 해주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자기가 방금 전에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한다고 한 말과 모순된다는 걸 깨닫고는 말을 못 잇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웃음을 참았어요. 이제야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알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가 조용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반상회 얘기를 이것저것 하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선우 언니한테 전화해서 오늘 일을 얘기해 줬더니 야, 박순자, 대박이네. 이제 며느리가 좀 정신 차리겠다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 한편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미안한 기분도 들고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내 고마움을 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제 좀 달라질까요? 며느리가 반상회에서 망신당한 뒤로 며칠간 조용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 정리를 하고 빨래도 꼼꼼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준이 도시락도 예쁘게 싸서 보내고 아, 이제 정신 차렸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며칠 뒤에 선우 언니가 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순자야, 큰일 났어. 내 며느리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너 험담하고 다닌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아니, 슈퍼 앞에서 다른 아주머니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요즘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선우 언니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셔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다 떠맡아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거야. 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제대로 못해서 망신당한 게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화풀이 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요즘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중하게 말려드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을 뒤바꿔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선우 언니가 며느리가 반격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면 진실을 보여줄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침 며느리가 도시락 실패한 날, 민준이가 할머니, 엄마가 만든 도시락 너무 매워서 다 못 먹었어라고 말하는 걸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해뒀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며느리가 빨래를 제대로 안 해서 옷에서 냄새난 것도 사진으로 찍어뒀고요. 평소에 제가 얼마나 꼼꼼히 집안일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정리해뒀어요. 선우 언니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니, 며느리가 먼저 선을 넘었잖아요. 치매라고 말하고 다니다니.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의 실력을 직접 보여주는 거였어요. 마침 다음 주에 아파트 분녀회에서 우리 가족 자랑하기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우야, 그때 며느리가 직접 요리 솜씨 자랑할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 선우 언니가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오, 좋은 생각이야. 며느리가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한다고 말하고 다니잖아. 그럼 정말로 해보라고 하는 거지. 그날 밤에 며느리가 또 제 욕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에 자꾸 참견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다나요? 좋아. 이제 정말로 누가 맞는지 확실히 보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왔어요. 아파트 분녀회 우리 가족 자랑하기 모임 날이었거든요. 며느리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다녔으니 이제 정말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모임 전날에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얘야, 내일 분녀회에서 요리 자랑하는 시간이 있다던데 내가 나가보는 게 어떨까? 평소에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한다고 했잖아.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동네에서 큰 소리 친 게 있으니까 빼기도 어려웠나 봐요. 네,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당일에 부녀회 모임장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가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던 분들도 다 계시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며느리가 김밥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허둥대더라고요. 밥에 참기름 넣는 것도 너무 많이 넣고 단무지 자르는 것도 두껍게 자르고 보다 못한 다른 아주머니가 어머, 밥이 너무 기름져 보이는데 하고 말씀하시니까 며느리가 더 당황하더라고요. 결국 김밥을 다 말고 나서 자르는데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밥알이 흘러나오고 속재료도 한쪽으로 몰려 있고 보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어머, 평소에 순자 씨가 만든 김밥은 정말 예뻤는데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며느리가 평소에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어머니 도움 없이도 잘한다고 큰 소리 치던 게 무색해진 거죠. 더 결정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른 분이 그런데 요즘 순자 씨가 치매기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하고 다닌 소문 때문이었어요.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어요. 어머나,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하면서 제가 최근에 만든 반찬들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할머니가 만든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라고 한 녹음도 들려드렸고요. 며느리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라고요. 자기가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난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며느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섭섭했다고 해도 결국은 한 가족인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키우고 제가 좀 더 이해해 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며느리 손을 잡으면서 얘야,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와 둘이 앉아서 진짜 마음을 털어놨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얘야, 나도 서운했어. 내가 그렇게 간섭쟁이였나 싶어서. 하지만 너도 너무했다.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건 정말 아니야. 며느리가 그제야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존심만 내세웠어요. 정말 어머니 도움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평소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해보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민준이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게.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너무 참견이 심했나 봐. 앞으로는 내가 먼저 도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밤 아들도 와서 엄마 미안해요.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했어야 했는데 하고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마음을 열고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화해하고 난 뒤로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마치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해졌달까요?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서 저한테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간섭하지 마세요 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고마워하면서 말해요. 그리고 제가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혼자 해볼게요. 어려우면 도움 요청할게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처럼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요. 며칠 전에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 김치찌개 간 맞추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정말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저 혼자 다 해줬을 텐데 이번에는 옆에서 설명만 해줬어요. 새우젓을 조금만 넣고 설탕을 살짝만. 이렇게요. 며느리가 정말 열심히 듣고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준이가 가장 좋아해요. 할머니, 이제 엄마랑 할머니가 안 싸워서 좋아하면서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안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어른들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리니까요. 선우 언니가 며칠 전에 놀러 와서는 야, 박순자. 정말 잘 해결했네. 너도 좀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 하고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며느리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만 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제는 며느리가 직접 만든 도시락으로 민준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저녁에 민준이가 엄마,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 하고 말하더라고요. 며느리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네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이제야 제가 평소에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안다고 하면서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너무 참견이 심했어. 앞으로는 내 방식도 인정해 줄게.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담 갖지 말고 말해. 요즘은 정말 재미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기꺼이 알려주고 며느리는 아, 정말 신기해요.
하면서 신기해해요. 마치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동반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엄마 편, 아내 편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면서 중간에서 잘 조율해 주더라고요. 지난주에 민준이 생일이었는데 며느리가 케이크를 직접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둘이 함께 만드니까 정말 예쁜 케이크가 나왔어요. 민준이가 와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만들어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다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정말 똑똑하게 처신한 것 같아요. 단순히 화내고 싸우기만 했다면 우리 가족이 더 멀어졌을 텐데 며느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노력한다면 결국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것 같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따뜻해졌어요.